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은 아까 그 장관광이 얘기했던 거랑 제안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요. 장관님 아까 이런 거 얘기했었죠. 저한테. 아이디어 주신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이 계속 일어난 이유. 요건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팩트 있게, 좀 직설적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전사고를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전사고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방송에서 예전에 안전사고를 좀 심하게 겪으신 분이 있어요. 산재까지 가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절단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계셨거든요. 나 아직도 그거 보면 징그러워요. 저한테 방송에서 그걸 안 보여줬어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징그러웠어. 수술했는 거. 여러분 안전사고 맨날 나오죠. 잊을만 하면 나와요. 잊을만 하면 어, 들리는 뉴스가 안전사고 뭐, 땡땡 작업자가 작업 도중 뭐 사망했다.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들 막 굉장히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와요. 뭐 안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안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다들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곳이 맞지만 현실은 안전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전 중요하다. 안전,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전 세계적으로 다 알죠. 공장에서 이해받다고 하는 사람 다 알죠. 공장 가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안전수칙 지키자. 나와 있어. 그런데도 다쳐요. 왜 다칠까? 제가 일하던 그 공장에도 이 안전수칙, 안전 제일 있었어요. 근데 다쳐요. 다치는 사람은 꾸준하게 발생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폭발 사고로 몇 명이 죽었고 용광로에 빠져서 누가 한 명 죽었고 이게 있었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화학 공장에 철강 공장 가면 매년 몇 명씩 죽어요. 매년 몇 명씩 죽어요. 그런 사고로. 추락, 협착, 절단, 화재 많죠. 그래서 저도 현장을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저 다쳐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제가 겪어봤을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말이 예방이라 외치고 실제로는 예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공감하십니까? 말이 예방이라 외치고 실제로는 예방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예방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방이라 말 뜻을 모르는 것 같아. 공장도 그렇고 어떤 사건 사고도 그렇고 뭔가 터져야만 바뀌잖아요. 터져야만 바뀐다기보단 터지면 어떻게 이제 터지면 바꾸려고 하잖아. 터지면 이 터지기 전까지 놔둬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환경이나 하더라도 뭔가 사건이 터져야만 바꿉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떤 작업 환경이 다 이렇습니다. 터져야만, 누가 죽어야만, 누가 다쳐야만, 누가 손가락 몇 개 날라가야만.
다리가 불구돼야만. 그래야 바뀝니다. 공장 가면 아직도 위험한 데 굉장히 많거든요. 위험한 데 굉장히 많아요. 바꿔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잘 안 바꿔줍니다. 이것도 내가 나중에 가서 얘기할 것 같은데, 공장 위험 환경은 어디든 다 위험해. 공장이 위험하지 않은 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위험한데, 위험투성이의 천지인데, 그런 걸 좀 조기에 개선하고 해가지고, 보다 더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예방이라고 뭐 예방하자 하는데, 예방은 하는 거 나 본 적이 없어, 사실. 예방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방이라고 하면, 맨날 안전점검 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맨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뭐, 안전점검 하는 것도 그냥 체크만 하지, 실제로 뭐 다 만져보고 합니까? 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다, 다 확인해가지고 막 보고.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체크만 하고 끝이잖아. 그래서 누가 한 명 재수없게 다치고 막 하면, 이제 이제 와서 뭐 사태 수습하겠다고 와가지고 뭐 기계에 어떻게 됐냐, 뭐 책임 묻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걸리라는 입장이지, 누구 하나. 예방을 하는 거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현장 출신이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네가 알아서 안 다치라는 거예요. 어?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해서 다치지 마라. 이런 식이야. 이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떨어져라. 여기 가서 움직여라. 이런 거 없어. 중소기업 특히 없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알아서 유도리 있게 센스 있게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어떻게 안전수식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예방입니까 여러분. 이걸 예방이랍시고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 아직도 대한민국이 정말 채반이에요 여러분. 전국 가도. 이거 제가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빙산의 일각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 이거보다 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유도리 있게 잘 피해. 알아서 유도리 있게 잘 써. 그놈 유도리. 지들도 유도리 발휘 못하고 다치면서 무슨 유도리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얘기해보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약간 뒷박하려고 하네요 솔직히. 얘기하는 중간에도 제가 좀 경험했던 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공장을 경영하신 분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안전교육의 현지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 안전교사 해가지고 일단 얼마 주고요. 1년에 분기별로 몇 번씩 와가지고 1시간씩 강의하고 끝이에요. 끝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혹시나 보셨나 모르겠는데 졸라 지루해요. 예비군 가서 그냥 예비군 가서 그냥 훈련 영상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돈 예비군 가가지고. 그게 동급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오히려 그런 영상들은 내가 봤을 때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안전교육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았어. 아니, 현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안전교육 백날 얘기해봐야 뭐 하겠냐고요. 아니, 그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공장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냥 뭐 다치면 안 돼. 이거 누가 못해? 현장하고 그 영상이 보는 거하고 실제로 괴리감과 차이가 얼마나 큰데. 모든 공장의 구조와 어떤 그런 작업물과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영상 똑같은 거 틀어준단 말이야. 그것도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거. 실효성이 없어요. 그 강의 하시는 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어. 여러분들 회사에서 기업에서 안전교육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건 그분들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실무랑 굉장히密접하게 관련돼 있을 때 애니 같은 거 틀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대한민국 성교육 영상 틀어주는 거 똑같은 거야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 어? 실무랑 연관성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교육. 그리고 뭐 자주 하지도 않고 뭐 짧은 시간에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거 뭐 백날 첫날 본다 하더라도 별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거 아마 공들이 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아마. 좀 공장 규모가 되는 곳은 안전교육을 한번 할 거예요 분기별로. 외부 강사 초빙 해가지고 낮 시간대 한 시간 빼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보고 나서 뭐가 기억나는지 딱 얘기해봐라 하면 이게 못하잖아. 이게 못해요. 왜냐 별로 기억되는 게 없거든. 나도 안전교육 그 영상을 봤지만 별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술 먹고 다음날 가면 그냥 똑같아요. 뭔 내용 들었는지도 몰라. 아무 실효성이 없어 사실. 듣고 나서 뭔가 기억나는 게 있고 더 신경 쓰는 게 있고 해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딱 확실하게 딱 이거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이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또 안전교육을 하는 거는 그냥 동영상 강의 그냥 영상 틀어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네는 학교 다닐 때 성경 영상 봐봐. 그 도움 됩니까? 1절 안 되잖아 그게. 어? 애니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됐냐고. 바본 줄 아나 봐 바본 줄. 그 학생들이 바본 줄 아나 봐요.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실제 교육과 어떤 실효성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100번 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안전교육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게 아직 동영상을 보여주기보다 현장을 돌면서 그 작업물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뭐 수칙이나 이런 거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런 거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그래야 이게 뭐 좀 바뀌어 나가고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동영상 틀어가지고 이건 지키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뭐 하자. 안전제일, 안전제일. 참 답답합니다 이게.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안전사고 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서 발생해요. 3번. 저도 이것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안전사고, 산재사고의 대부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서 발생해요. 물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게 안전수칙 지켜도 이런 게 생겨버리면 안전수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계가 바보인데. 그럼 노후화된 설비는 뭐가 문제냐면 노후화된 설비는 센서가 없어요. 오래된 기계는 안전 센서가 없어. 안전 센서. 요즘 이제 만들어진 기계는 안전 센서가 있어가지고 레이저 적외선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기계 공정에 잠깐만 붙어도 기계가 멈춰버려요. 근데 노후화된 기계는 그 센서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찍어버려. 생산해버린다고. 예전에 뭐 생수 공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내가 얘기했던 이거.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생산을 해가지고 협착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자 결국엔 죽었잖아요. 안전 센서만 있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안전 센서. 요즘 기계들은 그게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도 현장 같은 데는 아직도 그 처벌이 처벌이라기보다는 그 노후화된 장비를 그냥 버젓이 쓰고 있어. 버젓이 쓰고 있다니까요. 그럼 왜 버젓이 쓰고 있냐? 어, 왜 이걸 버젓이 쓰고 있냐 하면 돈이 아까워서요. 돈이 아까워서. 왜냐하면 기계를 바꿔야 되거든. 기계를 바꾸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예, 돈이 아까워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돈 아까워서 안 바꾸는 거예요. 팩트로 얘기하자면. 세기에 사도 되는데 만약에 세기에 바꿔달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거 쓸만한데 왜 바꾸냐고. 아직 5년 더 쓸만한데. 이거를 그동안 잘만 만들었다고. 박물관에 있어야 될 걸 계속 쓰는 거야 이게.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거 진짜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많아요. 시천에 깔려 있어 이게. 그리고 위험 공정에서 개선 사항을 요구해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포항인가 거기서 그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 빠져가지고 그 작업자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용광로 위쪽에 이제 그 사람 밟고 지나간 철망은 사람 밟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 윗부분에 있었는데 거기가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갈라지면서 그게 균열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하중이 실리고 하다 보니 그래서 여기 위험하다. 여기 좀 뭔가 좀 덧대야겠다. 여기 누가 빠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이걸 좀 안전하게 바꿔주십시오. 얘기했는데 바꿔주지 않은 거예요. 얘기인데 사고였던 거는 거죠. 얘기인데 사고. 그러니까 왜 안 바꾸겠습니까? 돈 드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똑같은 거 돈이 아까워서. 둘 다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 때문에. 바꾸려면 돈 드니까. 기업들 생각보다 이런 돈 아까워해요. 오너분들 죄송하지만 이런 돈 아까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위험 공정이니까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자, 안전 센서가 없으니까 안전장치 없잖아요. 이게 안전수칙을 아무리 지켜도 있잖아요. 안전수칙을 내 혼자서 잘 지킨다 한들 뭐합니까? 기가 자체가 쓰레기인데. 공정 자체가 쓰레기인데. 뭐 지켜봐야 뭐예요? 이게 잘 안전수칙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뭐 받쳐줘야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지. 이미 현장 자체가 완전히 위험천만인데 지켜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공정을 안 바꾸면서 맨날 작업자들은 안전수칙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켜 여러분? 환경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곳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아직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4번 4번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은 이렇게 4번이 잘 없어요. 대기업은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이게 알려지면 손해가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공기업인가 거기 있었어. 누가 한 명이 죽었는데 제대로의 포상과 대책 마련. 자기들이 실수한 게 맞잖아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현장에서 막 입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 모른다 하고 입을 맞춰버렸는데 그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화 내용을 진술한 것을 이 녹음 파일로 저장을 했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구라쳤던 게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원이 한 말이 난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것도 기억 못 할 것 같으면 일하면 안 되죠. 침해잖아. 그런 것도 기억 못 할 것 같으면 간두셔야죠. 월급 왜 받습니까? 병원에 계셔야지. 일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거 사소한 것도 기억 못 할 것 같으면 진짜 본인의 두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치매가 발생했죠.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동안 받던 월급 다 뱉어내시고 나가셔야 돼. 병원 가셔야 돼. 그런 것도 기억 못 할, 다, 바로 하루 전에 뭐 얘기했던 거 기억 못 할 것 같으면, 이미 보고가 들어왔는데 기억 못 한다 하면, 나가야죠, 여러분.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직도 많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책임 회피. 뭐 그런 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라는 마인드. 그리고 뭐야.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다치고 뭐, 큰 보상을 받게 되면 산재를 해야죠. 그 기업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기업을 이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긴다 하더라도 그만한 또 대가가 치르게 돼요. 일을 못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재 같은 거 있죠. 산재 받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이 이제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산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어떤 사람들 뭐 그냥 산재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산재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산재 바라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산재라는 게 이게 받는 게 있으면 뱉어내는 것도 많아요. 득보다 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산재를 하게 되면 내가 그 분야에서 일을 못 할 수가 있어. 나를 안 써주려고 할 거예요. 산재라는 꼬리표가 달게 되면 나랑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나를 근무해서 배척시킨다거나 한직을 보내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바닥에서 일을 못 할 수도 있어. 산재 당했던 경력의 꼬리표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다른 데 가더라도 일을 안 시키려고 해요. 중소기업 같은 게 특히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중소기업 특히 산재를 안 하려고 해요. 중소기업 산재를 하면 기업한테도 이제 그 공장의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다 보니까 산재했다고 소문나면 그 바닥에서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합니다. 안 받아줘요.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막 혀를 깨물고 산재 못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산재 인정해줘라, 인정해주지만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법원 같은 데서 많이 싸우잖아.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재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뉴스에서는 막 굉장히 뭐 산재 인정받았고 뭐 원고는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그 판결까지 가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썼을 거예요. 한 반년 썼을 겁니다. 가족들이. 그 재판 안에 몰려가지고. 재판이라는 거 특히 산재 같은 재판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뭐 증거 수집하고 하면 돈도 많이 깨지고 시간도 많이 깨지고 그거 하는 동안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해는 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 주려고 해요.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든 버틴길 겁니다. 변호사 써가면서까지.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산재 인정하면 쉽게 됐다. 저거 뭐 별거 아니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별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몇 달 동안 한 세네 달 동안 저거 하나 뭐 승소하겠다고 막 돈, 변호사한테 돈 쓰고 막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왜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없냐? 개인은 사비로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를 한 명밖에 고용하지 못하는데, 기업들은 기업 안에 공 변호사도 있고, 기업이 변호사 쓰려고 하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돈을 써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업도 이상하게 그렇게 변호사 고용하는 건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리고 기업이 좀 크면 법무팀이 따로 있잖아요. 법무팀 한 명이겠어요? 여러 명이겠죠. 내가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인데, 기업에서 이제 변호사 나온 사람도 여러 명이니까. 그리고 기업이 돈은 많으니까 자본이 출중하다 보니까 더 좋은 곳에서 이제 양질 로펌을 또 고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없는 일로 문마시켜버리고, 어떻게든 산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다 돈과 직결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안전 불감증도 있는데, 솔직히 안전 불감증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요. 근데 안전 불감증이라기보다는 그냥 환경 자체가 안전 불감증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환경 자체가 환경. 우리나라는 공자 환경이나 안전 환경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개선된 곳이 별로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복불고 공정이라는 게 있고, 위험 공정이 따로 있고,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있고, 안전수칙이라는 게 그 기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멀었어. 많이 바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다치면 무조건 손해다. 다치면 손해라는 마인드가 이 공장 세계, 현장 세계에서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다쳐서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다쳐 죽으면 개죽음이고, 어떻게든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려고 할 테고, 그래서 개인하고 어떻게 소송을 붙으면 이게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은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이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장 환경,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그런 공장 환경을 만드시는 분들이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거지 같으면 안전수칙 같은 거 백날 지켜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은 것 자체가 안전수칙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환경부터 제대로 개선을 해야 뭐 안전수칙을 시키든 교육을 하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후 설비는 빼버리고 돈이 들더라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 안전장치나 어떤 그런 안전 그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유만 뽑지 말고요. 다치고 나서 모르쇠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기사 보는 것도 짜증납니다. 아무튼 많은 근로자분들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다친다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